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배달 어플 보다 보면 무료 배달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료 배달 과연 진짜 무료일까요? 배달 앱이 성장하면서 점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 앱 서비스의 숨겨진 진실과 그 비즈니스 모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달 앱의 탄생과 진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배달 앱,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배달 앱은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동네마다 배달 책자가 존재했죠. 중국집, 치킨집, 족발집 같은 가게 전화번호를 모아둔 책자 한 번쯤 보셨죠?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이 책자를 찾는 건 필수였고 직접 전화로 주문을 넣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초기 배달 앱들은 단순히 배달 책자를 디지털화한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가게 목록과 전화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때 배달의 민족이 등장하며 배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디자이너 출신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의 감각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앱 디자인이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절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앱들과 달리 독창적인 UX, UI 디자인과 감각적인 마케팅을 도입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세련돼 사람들이 한번 사용해보면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재치 있는 슬로건과 광고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넘어 배달앱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통톡 튀는 광고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어요. 이 결과 배달의 민족은 단순히 앱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뢰와 재미를 동시에 주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앱은 그야말로 편리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배달앱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였죠. 사람들은 외식을 꺼리게 되었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앱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클릭 몇 번이면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배달 서비스는 팬데믹 시기에 그야말로 혁신이자 구원자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배달앱이 음식점을 살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죠. 하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배달앱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달비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배달비는 소비자들에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낮거나 심지어 무료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배달앱의 물량 증가와 함께 배달비는 소비자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죠.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음식 하나를 시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에서 한집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한 라이더가 여러 집을 돌아가며 배달하는 방식을 바꾸고 고객 한 명의 주문만을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되었지만 라이더 부족 현상과 배달비 상승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 라이더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들며 라이더 공급의 한계에 부딪혔고 배달앱들은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인건비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달만 열심히 해도 대기업 월급을 뛰어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라이더들이 주문 한 건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비용 상승은 결국 배달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비싸진 배달비를 감당해야 했고 음식 가격마저 올라가면서 배달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점주들은 줄어든 매출로 고민이 깊어지고 결국 배달앱 산업은 소비자와 점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료 배달의 숨겨진 비용. 진짜 공짜일까? 무료 배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배달비는 소비자들에게 늘 불만으로 다가왔던 만큼 무료 배달이라는 말이 참 달콤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이 무료 배달의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점주입니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이라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은 점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봤을 때 배달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가게에서 직접 배달원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가게는 배달비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고객에게 배달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앱이 배달원까지 중개하는 경우입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는 음식값의 6에서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배달비까지 3,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무료 배달 서비스는 이 배달앱 중개 주문에만 적용이 됩니다. 고객들이 무료 배달을 통해 주문할수록 가게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점주가 내고 생색은 배달앱이 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배달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점주들은 자신의 가게를 더 많은 고객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앱 상단에 노출되고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점주들의 부담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수수료 9.8, 배민 수수료 6.3, 광고비 5%, 카드 수수료 3%, 배달 대행비 3,000원까지 합하면 총 매출의 25% 이상을 배달앱 운영비로 지출하는 가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 용기 비용은 점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비용은 음식 가격에 반영됩니다. 3,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떡볶이를 배달앱에서 찾아보면 기본 12,000원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 주문 금액도 점차 높아지며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주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점주들에게 배달앱은 이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사용 비용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점주들이 광고비와 배달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이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료 배달의 이면에는 라이더들의 어려움도 숨겨져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라이더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이륜차 보험은 사고 위험이 높아 몇백만 원의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라이더들은 보험 없이 배달을 하거나 개인용 보험에 가입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배달량이 폭증하면서 라이더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한집 배달 같은 시스템은 고객 만족도를 높였지만 라이더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 역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료 배달이라는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기분 좋은 마케팅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점주와 라이더, 더 나아가 소비자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달앱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배달앱은 분명히 우리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꿨지만 현재의 구조는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크고 작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달앱이 가져왔던 긍정적인 효과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